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친절과 불친절 그 사이에서 일어난 오해와 배신에 대한 사연입니다. 한 집안의 새로운 식구가 된 두 여자가 있습니다. 성격도 다르고 서로에 대한 이해도도 다르지만 한 여자는 진심이었고 한 여자는 거짓말을 일삼았던 것 같은데요. 복잡한 속내를 가질 수밖에 없었던 두 여자의 오묘한 관계. 과연 이 집안에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 사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자부를 했고 오늘도 저는 좋은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 노력을 하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주고 싶지 않고 피해를 끼치는 것은 극도로 싫어하는 그런 사람이죠. 뒷말을 하는 것을 피곤하게 생각하고 제가 주가 되어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듣는 것만으로도 저는 불쾌감을 느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제가 한 사람에 대해 신랄하게 비난하고 원망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도 저는 그 사람이 왜 제게 그런 식으로 할 수밖에 없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처음엔 이해를 하려고 했고 나중엔 무시를 하려고 했지만 그 사람은 계속해서 저를 자극을 했습니다. 모든 것이 제 잘못인 것 마냥 말이죠. 사실 저는 그 일과는 별개의 사람이었고 오직 친절만을 베풀었던 사람인데 말이죠. 제 시간을 쪼개가며 제 삶을 방해받으면서까지 말이죠. 오늘 저는 제 하나밖에 없는 형님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결혼을 하고 시댁 식구들과 만남을 가지고 곁을 내어주게 되면서 느낀 것이 형님이란 사람에 대한 낯섦이었습니다. 좋은 게 좋은 거고 좋게 살면 다 좋아지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저와는 다르게 매사 고가웠고 남을 원망하고 탓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었죠. 그런 분이 바로 제 형님이고 식구이다 보니 모든 행동에 조심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분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혹시나 제 선의 행동이 그분이 보았을 땐 비난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 때문이었었죠. 그리고 그런 삶을 사는 형님이 불쌍하게도 했었습니다. 왜 자꾸 맞춰주기만 하는 거냐고, 그러다가 버릇이 돼야 결국엔 우스운 꼴을 당할 수도 있을 것이다 라는 남편의 말에 저는 적극적으로 형님을 변호하기도 했었습니다. 형수 성격 다 받아주지 마. 형하고 연관만 되어 있지 않으면 평생 가야 말 한 번 섞지 않을 그런 부류의 사람이라고. 참 그런 형수하고 끝내지 못하는 형도 바보 같고 애가 있다고 이혼을 못한다는 게 말이 돼? 암튼 우유부단한 그 성격 알아줘야 한다니까. 도대체 얼마나 더 당해야 형수라는 사람의 본색을 알 수 있을지. 괜히 당신도 피곤해지니까 형수하고는 적정한 거리만을 유지하고 할 말만 하라고. 해주고 들어주면 끝도 없이 기대는 그런 사람이니까. 형님은 식구들에게 배척을 당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미 언급을 했었듯이 형님의 성격 탓이었죠. 그런데 저는 형님이 가끔 이해가 가기도 했습니다. 누구나 사람은 환경이 변하면 그 환경에 적응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만일 그 환경이 내 몸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면 억지를 써서라도 환경이든 내 몸이든 변화시키려고 애를 쓰는 법이니까요. 마치 카멜레온처럼 형님은 환경에 따라 자신의 몸 색깔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 같았거든요. 나는 당신이 형님에 대해 비난하는 말을 듣는 게 더 피곤하고 괴로워. 나한테 피해 끼치는 것도 없고 그냥 조금 수다스러운 사람 말을 들어주는 것뿐인데 왜 그렇게 예민하게 구는 거야? 그리고 부부 일은 부부만이 아는 거야. 주위에서 가타부타 말할 자격은 없는 거라고. 형님을 마음에 안 들어하는 것은 다 알고 있는데 그 마음을 형님이 아니까 더더욱 괴짜처럼 구는 것이라고. 그냥 좀 편안하게 개성을 인정하면서 살 수는 없는 걸까? 솔직히 말해서 우리한테 피해 주는 건 없잖아. 안 그래? 남편에겐 차마 말하지 못했지만 형님의 행동들이 오바스럽다고 생각이 되면서도 이해가 되었던 것은 어쩌면 형님의 지금 성격을 시댁에서 만들어 놓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서였습니다. 남편 말대로 저희 아주버니는 좀 우유부단하시고 천하태평인 그런 분이십니다. 게다가 효자 중에 효자셨고요. 형님과 시어머니 사이에서 갈등이 일어날 때마다 아주버니는 예외 없이 시어머니 입장만을 고려하셨거든요. 시어머니 역시 아들 부심이 있으신 건지 아주버니가 시어머니 편을 들면 들수록 형님을 놀려먹듯 자극을 하시긴 했습니다. 제 눈에도 빤히 보이는데 형님은 의도가 매우 불순한 시어머니 도발에 항상 반응을 하셨고
결국엔 아주버니가 출동을 해서 시어머니를 달래고 형님은 어른 이겨 먹으려고 뜨는 나쁜 며느리가 되었었죠. 그런 일들이 한두 번 지속이 되다 보니 형님은 아예 삐뚤게 나가기로 작정을 한 듯 했고요. 그러다가 형님과 아주버니 그리고 시어머니 세 분이서 최고조로 이르는 감정 싸움을 하시게 됩니다. 그 일로 아주버니와는 별것까지 하시게 되었죠. 발단은 형님의 한마디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형님은 이제는 될 대로 되라라는 식으로 시어머니에게 싸움을 건 것이었죠. 아니면 이제 더 이상 눈치 보지 않으며 막 나가겠다는 심산이었을 수도 있고요. 얼마 전에 기사를 하나 읽었는데 시부모님이 오래 사시는 것도 내 자식들 결혼할 땐 흠이 된다고 하대요. 글쎄 시어머니가 오랫동안 장수를 하셨는데 상견례 자리에서 사돈될 사람들이 그럼 장수 집안이냐고 우리 딸 시부모님이랑 오래 살겠다고 그리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뭐 이해 안 되는 것도 아니지. 누가 시부모들이랑 오래 살고 싶어 하겠어? 하여튼 이제는 오래 살아도 그게 흠이 되는 세상이 되어버렸다니까. 늙으면 빨리 죽어야 된다는 말이 정말 딱 맞아요. 충격적인 말이긴 했죠. 그날 집안이 난리가 났었습니다. 시어머니, 형님, 그리고 시어머니의 편을 들기만 하는 아주버니. 그 세 사람은 할 말 안 할 말 구별 못하며 서로를 물고 뜯고 생채기를 내고 말았죠. 그 일로 형님과 아주버니는 별거 생활에 들어가셨고 아주버니는 시어머니 댁에서 머무르게 되셨습니다. 그들의 싸움에 휘말리고 싶지 않아 저나 남편은 중립적인 태도를 취하긴 했지만 저는 형님이 좀 안 되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치 형님은 모든 걸 포기한 듯 될 대로 되라는 시기였거든요. 그동안 받은 스트레스를 푸시고 싶으셨는지 시어머니와 아주버니에게 더 난리 한번 쳐보라고 기름을 붓는 듯한 느낌이라고 할까요? 암튼 그 이후로 형님은 형님대로 아주버니와 시어머니는 그분들대로 서로에게 곤두선 채 대립각을 세우셨습니다. 그 와중 가장 불쌍한 건 바로 조카였어요. 조카는 그들의 싸움 틈바구니에 끼어서 탁구공처럼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했었거든요. 조카를 가지고 여기서 지내야 한다, 저기서 지내야 한다, 서로 본인들 주장만 하는데 애 교육선 참 잘 돌아간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에 조카는 형님과 지내게 되었죠. 그런데 형님이 조카와 지내는 것까진 좋았는데 예상 밖의 일들이 제게 생기고 맙니다. 자주 형님은 제게 조카를 맡기기 시작하셨거든요. 요즘 시국이 시국인지라 재택근무를 하고 있는데 형님은 아주 자주 조카를 제게 떠넘기곤 하셨습니다. 처음엔 미안한 얼굴을 하시며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 본인도 먹고 살 길을 찾아봐야 하지 않겠냐면서 이해를 구하는 시기였죠. 미안해. 그런데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다 보니까 나도 내 살 길을 찾아야 할 것 같아서. 친한 친구가 좀 도와준다고 해서 요즘 일 배우고 있어. 동서한테 너무 미안한데 도움 청할 사람이 동서밖에 없어서 그래. 정말 미안해. 응원하고 싶은 마음이 크긴 했습니다. 아주버니와 이혼하시기를 바란 건 아니었지만 형님이 본인의 인생을 찾기를 진심으로 바랐거든요. 그래야 시어머니와의 갈등에서도 무던하게 행동을 하실 것 같았고요. 항상 시어머니가 형님을 비난하실 때 하셨던 말씀이 바로 본인 아들 뜯어먹고 사는 쓸모없는 것이라고 하셨었거든요. 어떤 사정으로 형님이 이를 관두신 건진 알 수 없지만 시어머니의 그런 생각을 간접적으로 경험한 저로서는 절대로 이를 관두면 안 되겠구나라고 다짐을 했었습니다. 그 정도로 일을 하지 않은 형님을 우습게 보시긴 했었거든요. 그런데 형님은 하루가 멀다 하고 조카를 제게 데려다 놓곤 하셨습니다. 처음엔 어린 조카의 손을 잡고 저희 집에 오셨지만 언젠가부터는 조카를 올려보내겠다는 전화를 하시고는 조카 혼자서 저희 집 현관 앞에 있는 경우도 있었죠. 어린아이는 죄가 없었기에 어른들의 감정 싸움이 어린아이에게 영향을 미치면 안 되었기에 저는 조카를 더 살뜰하게 챙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이는 없었지만 진심으로 조카를 제 아이처럼 돌봐주긴 했었던 것 같아요. 물론 경험이 없어서 숙련도는 많이 떨어졌겠죠. 하루하루 형님은 일을 배워야 한다는 이유로 출근 아닌 출근을 하셨고 조카는 어쩔 수 없이 저희 집으로 출근을 해야 했습니다. 형님과 연관되는 것을 극도로 꺼려했었던 남편이었는데 어린 조카에게만큼은 매우 유하게 대해주긴 하더라고요. 아이한텐 죄가 없었으니까요.
그러다가 재택근무를 하던 제가 일주일 정도를 회사에 출근을 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형님은 조카를 맡겨도 되냐고 제게 먼저 양해를 구하셨지만 언젠가부터는 의뢰에 제가 조카를 봐줄 것이라고 생각을 하셨는지 더 이상 제 의사는 물어보지 않으셨죠. 그래서 저는 형님에게 제 일정을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형님의 반응은 예상 밖이었죠. 제게 화를 내셨거든요. 그런 건 빨리빨리 얘기를 해줘야지. 당장 내일 모레부터 그럼 애를 어디에 맡기라는 건데. 동서도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니야? 요즘 어린이집도 못 간다고. 내가 도움 청할 곳이 동서밖에 없다고 했잖아. 그런데 동서까지 이렇게 나를 곤란하게 만들면 어떡하니? 정말 이 집안 식구들 나한테 너무한다. 어쩜 이렇게 나를 궁지에 몰기만 해. 도대체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혹시 어머니랑 통화한 거 아니야? 더 이상 얘 봐주지 말라고 하신 거 아니냐고. 갑자기 이러는 거 보니까 의심 너무 많이 든다. 황당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저는 대놓고 이야기는 하지 않았지만 그동안 진심으로 형님을 응원했고 나름 형님을 배려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제 친절함이 불친절함으로 바뀌는 것은 한순간이더라고요. 그동안 조카를 돌봐줬던 노고는 사라졌고 지금의 저는 형님에게는 배려심도 없고 무책임한 게다가 시댁과 짜고 형님을 궁지로 몰아넣는 의심까지 사게 된 모습이었죠.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보상을 바라고 한 것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이런 오해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지는 못했었거든요. 저는 형님에게 아무 말 않고 그냥 일이 그렇게 되었다라고만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답답한 속은 나아지질 않더군요. 남편에게 이야기를 하니 그럴 줄 알았다는 반응이었습니다. 그럴 줄 몰랐어? 당신도 며느리니까 어쩔 수 없이 형수 편을 들고 싶었겠지. 물론 우리 어머니도 문제고 형도 문제지만 형수도 문제이긴 해. 그 세 명은 복합적으로 문제가 상당한 사람들이라고. 다들 염치가 없어. 그 중에 형수가 제일 심하고. 조카한테 미안하지만 앞으로 조카 봐주는 거 그만하도록 해. 좋은 일에도 좋은 소리 듣지 못하고 한번 섭섭한 행동하면 그동안의 선의를 쓰레기통으로 내던지는 사람들이라고. 차라리 그 세 명하고는 얽히지 말자. 정말 징글징글하다. 친절이 과하면 불친절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 사람 마음이라는 것을 미처 몰랐었네요. 이후 형님은 제게 조카를 맡기지도 않으셨고 연락도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다급하게 형님에게 전화가 왔어요. 딱 2시간 정도만 조카를 봐달라고 말이죠. 시간도 되었고 사정도 허락이 되었지만 얽히지 말라는 남편의 말이 떠오르더라고요. 저는 거절을 했습니다. 그때의 거절이 평온했던 제 삶에 이렇게까지 커다란 비바람을 몰고 오게 될지는 상상도 못한 채 말이죠. 그때 일을 떠올리는 것조차 손발이 부르르 떨려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형님은 제가 조카를 돌봐주는 것을 거절을 당한 뒤 사나운 말투로 친구에게 부탁을 하겠다 하고는 전화를 끊어버리셨습니다. 이후 일을 저는 잘 알지 못해요. 그런데 1시간 뒤에 난리가 났습니다. 바로 조카가 없어진 거였어요. 분명히 형님은 친구에게 조카를 맡길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친구분이 형님에게 조카를 인계받았다면 조카가 사라질 일이 없을 텐데 그 친구라는 분이 형님의 집에 들렀을 때 이미 조카가 집에 없었다는 거였었죠. 이 뜻은 형님은 조카를 집에 혼자 두고 외출을 했었다는 거였습니다. 다행히 조카는 나중에 놀이터에서 발견이 되었지만 이 일로 저는 천하에 몹쓸 사람이 되고 말았죠. 조카가 사라졌다는 형님의 다급한 전화를 받고는 저도 정신없이 조카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전후사정 따질 필요 없이 우선 아이를 찾는 것이 급선무였기에 아이가 갈 만한 곳을 정신없이 헤매기 시작했죠. 물론 형님은 시어머니와 아주버니에게도 전화를 했고 그분들 역시 아이가 사라졌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차저차해서 조카를 찾긴 했는데 기가 막히게도 아이가 사라진 것에 대한 책임이 제게 전가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형님의 입에서 말이죠. 저희 부부도 조카의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 시어머니 댁을 방문했는데 그곳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제가 시댁에 들어가자마자 형님은 제게 삿대질을 하며 난리를 치셨거든요. 어딜 뻔뻔하게 감히 여길 와? 네가 봐주질 않아서 애가 없어졌었는데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놀라는 척 하지 마. 그 누구도 속지 않으니까. 네가 봐준다고 했잖아. 약속만 지켰으면 이런 일도 없었었다고. 어머니, 제가 그런 거예요, 제가.
제가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그리고 이 사람한테 부담되는 아내도 되고 싶지 않아서 버둥거릴 때 어머니 장소는 동서가 봐줬었는데 밥도 제대로 먹이지 않았고, 하물며 애가 계란 알레르기 있는 거 알면서 계란죽을 먹여 난리가 난 적도 있었고요. 게다가 더운 여름에 애를 어디다가 풀어놨는지 온몸에 모기에 다 물리고, 제가 갈아입히라고 분명히 옷도 줬는데 더러워진 옷을 그냥 입혀놓았고, 지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지금 저렇게 놀라는 척 하는 거라고요. 저 정말 그동안 너무 서럽고 무섭고, 어머니나 이 사람한테는 큰 소리 쳤으니까 도움을 청할 수도 없고, 매일 똥 씹은 표정을 한 동서에게 맡길 수밖에 없는 제 처지가 얼마나 처량하던지. 저는 정말 잘 해보려고 했었는데 애가 얼마나 동서한테 가고 싶지 않았으면 제게 말도 안 하고 그렇게 행동을 했겠어요. 저 정말 너무 억울하고 원통해요. 아랫사람에게도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는 저나 우리 아들이 너무 불쌍하고 어떻게 살아갈지 모르겠네요. 뭐 대략 저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며 집안이 떠나가라 우는 것이 아니겠어요? 저는 아닌 밤중에 홍두깨도 아니고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었어요. 조카가 사라진 원인이 바로 저 때문이라는 형님의 말이 납득에 가질 않았거든요. 저는 분명히 조카를 받을 수 없다고 사정 이야기를 했는데 말이죠. 미친 듯이 울고 있는 형님을 향해 남편이 소리를 쳤습니다. 형수,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왜 이 사람 탓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미치신 거예요? 와, 정말 상종을 하지 말아야 할 사람이네. 은혜를 이렇게 갚나? 다들 저 말을 믿는 건 아니죠? 야, 정말 기가 막혀서 말이 나오질 않네. 뭐 저런 쓰레기 같은 사람이 다 있어. 더 어이가 없었던 것은 바로 저였습니다. 그때 형님이 왜 조카가 집을 나가 길을 헤매고 있었던 것을 제 탓을 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왜 그런 거짓말을 하는지도 알 수 없었죠. 그냥 앉아서 뒤통수만 맞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뭐라 할 말도 없더군요. 미친 사람이 미친 소리를 짓거리고 있는데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할 수가 있었겠어요. 그런데 시어머니 말에 남편도 저도 자리를 박차고 바로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큰애한테 다 들었어. 아무리 그래도 큰애가 그런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하겠니? 네가 봐준다고 했다면서. 그런데 네가 약속을 지키지 않고 집을 비운 거잖아. 둘째 며느리라고 그동안 오냐오냐 했더니 너야말로 사람 뒷목 잡게 하는 애였구나. 어떻게 형님을 그런 식으로 엿을 먹일 수가 있니? 놀랬던 마음이 점점 화로 변해가고 있으니까. 둘째, 너 얼른 내 눈앞에서 사라져라. 안 그럼 너 나한테 한 대 맞을 수도 있어. 어머니, 지금 뭐라 하셨어요? 자초지 정도 듣지 않고 형수 말만 믿고 지금 이러시는 거예요? 와, 정말 다들 머리가 어떻게 된 거예요? 왜 생사람을 잡아요? 형수, 얘기해봐요. 이 사람이 언제 봐준다고 했어요? 오늘 분명히 안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형수 친구한테 맡긴다고 했잖아요. 왜 자꾸 거짓말해요? 얼른 말해보라고요. 빨리 똑바로 얘기해보세요. 남편은 흥분해서 형님을 다그쳤고 그럴수록 형님은 이럴 순 없다고 서방님까지 저를 무시하면 안 되는 거라고 더더욱 흥분을 했습니다. 저는 남편을 말렸고 집에 돌아가자고 했어요. 다들 극도의 흥분 상태이니 진정을 했으면 했거든요. 그리고 무사히 조카를 찾은 것이면 분명했으니까요. 저희가 돌아서서 나가려고 하니 시어머니는 제게 쌍욕을 하셨습니다. 죄송하다는 말 한번 하지 않는 싸가지 없는 것이라고 말이죠. 이런 어이없는 일에 제가 한가운데 중심에 있다는 것도 기가 막혔고 게다가 상황 자체가 너무 우스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웃음만 나오더라고요. 그럼 그 이후 어떻게 되었을까요? 저는 조카를 돌보지 않아 조카를 위험한 상황에 놓이게 한 장본인으로 욕을 계속 얻어먹었을까요? 형님은 아주버니와 이혼을 하셨습니다. 아주버니는 형님의 말을 믿지 않으셨고 남편의 말을 믿었습니다. 의심이 들어 CCTV를 확인을 하셨다 합니다. CCTV상에 형님은 혼자 나가셨고 더욱이 현관문에서는 누군가를 만나 즐거운 듯 동행을 했었는데 그건 바로 낯선 남자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형님은 바람을 피우고 계셨던 거였죠. 분명 아주버니가 CCTV를 확인할 수도 있다 생각했기에 그런 얼토당토한 거짓말을 해대며 그렇게 난리를 쳤던 것이었습니다. 시선 분산이라 해야 할까요? 형님은 조카를 집에 홀로 두고 낯선 남자와 미래를 즐기신 건지 모르겠지만 암튼 조카보다는 그 남자와의 만남이 훨씬 더 중요했던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니 조카를 집에 혼자 두고 나갔던 거겠죠. 이 아주버니는 제게 미안하다 사과를 하셨고
시어머니 또한 제게 사과의 뜻을 내보이셨습니다. 오해할 만도 하다. 그리고 그땐 다들 제정신이 아니었으니까 이해를 해드려야 한다 생각이 들었지만 저는 시어머니의 사과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남편 또한 마찬가지로 시어머니의 뜻을 차갑게 거절을 하였죠. 그땐 내가 너무 정신이 없어서 우리 집 장손이 사라졌다고 하니까 그 미친 여자 말만 듣고 내가 너무 실수를 한 것 같구나. 내가 너무 과했지. 너한테 욕하고 나서 내가 얼마나 마음에 걸리던지. 그래도 어른이 먼저 이렇게 전화해서 오해를 풀자고 하면 못 이기는 척 풀어주는 거란다. 너는 며느리고 나는 시어머니잖니. 다른 시어머니들은 더한 사람도 있어. 암튼 내가 너를 오해했구나. 저는 시어머니 며느리기 전에 먼저 지성인이고 싶은데요. 어른이니까 덮어버리고 이해하고 넘어가자 하시는 것 같은데 자초지종도 듣지 않고 한 사람을 그렇게 몰아가는 방식을 가진 사람들하고는 저는 연관되고 싶지 않아요. 첫째 며느리는 그녀의 잘못으로 인해 잃었다 치면 둘째 며느리는 오롯이 어머니의 잘못으로 인해 잃었다 치세요. 아무렇지 않게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저는 넘어갈 수 없거든요. 어머니 얼굴만 보면 그날 제게 쌍욕을 하셨던 모습이 계속 떠오를 것 같아서요. 그건 아마 그이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그렇게 따박따박 또 그래야 하니? 지금 첫째네도 이혼했는데 니들이라도 내게 힘이 되어줘야 하는 거 아니야? 내가 오해했다고 하잖아. 그리고 그날은 다 흥분 상태였었잖니. 너는 살면서 실수 한 번 안 하고 사니? 어른이 이런 식으로 먼저 손을 내밀면 모르는 척 그냥 잡아주는 것이 인지상정인데. 지성인? 상관을 하고 싶지 않아? 잔말 말고 없던 일로 하거라. 제가 없던 일로 한다고 해서 그날의 기억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동안 저는 묵묵히 어머니 행동을 바라봤고 형님도 제3자 입장에서 지켜보기만 했었거든요. 그런데 어머니, 형님이 바람을 피우시고 다른 남자와 정이 통한 건 잘못한 건 맞는데요. 저는 어머니도 형님이 그렇게밖에 할 수 없게끔 일조하셨다고 생각해요. 이건 아주머니도 마찬가지고요. 게다가 상황 판단 못하시고 한 사람의 말을 듣고만 그렇게 흥분하시는 가벼움을 가진 어른은 처음 보기도 했고요. 실수 안 하고 사냐고요? 네, 그런 얼토당토한 실수는 하지 않고 살고 있어요. 그렇게 저는 제가 그런 쌍욕을 먹고 한 대 맞을 거냐는 협박을 받은 상황이 잊혀지지도 않고 오해를 풀고 싶지도 않아요. 지금의 상황을 만드신 건 다 어머니세요. 제가 아니라고요. 그러니 시어머니라는 계급이 있다고 해서 지그치의 감정을 강요하실 수는 없는 거라고요. 사람들을 싫어하진 않지만 한번 사람이 싫어지면 극도로 싫어지는 스타일이라 어머니 목소리 듣는 것도 지금 힘들어지네요. 친절이 불친절로 둔갑되어 결국엔 인간관계도 잃어버리게 된 제 이야기입니다. 제게는 그다지 간섭이 없으셨던 시어머니셨는데 왜 그렇게 흥분을 하면서 형님 편을 드셨는지는 지금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것이 바로 저희 시어머니의 가벼움이라면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냥 한번 넘어가면 될 것을 뭐 그리 별나게 구는 것이냐 할 수도 있겠지만 남을 욕하지 않았던 것처럼 욕먹을 짓을 한 적이 없기에 저는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거랍니다. 설령 그게 시어머니여도 말이죠. 고래 싸움에 새우등이 터져버린 꼴이지만 정말 우스운 상황이긴 합니다. 왜 그렇게 비이성적으로 판단을 한 건지, 왜 그렇게 감정적으로 나섰어야 했는지, 그래서 저희를 잃게 되는 행동을 하신 건지 아쉬울 따름이네요. 아마도 저는 평생 가야 시어머니 얼굴 볼 일은 절대로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배신의 장미였습니다.